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게 됐는데, 제가 다른 일정들이 좀 바쁘면 영상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예전에도 양해를 좀 구한 적이 있죠. 어쨌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도 빠르게 한번 질문을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질문 내용 자체는 제목 보고 내용 봐가지고는요, 잘 이게 뭐 어떤 걸 작업하려고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약간 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이라고 약간 열의 위치를 수정한 거 말고는 원본하고 동일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표가 로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요 표가 원하는 결과예요. 일단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도서명이라고 하는 쪽을 편집하는 게 가장 큰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 데이터 보이시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여져 있으면 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집된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데이터는 가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살펴보면 얘도 가로 안에 있어요. 얘도 가로 안에 있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더 이상 가로 안에 있는 것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요렇게 들어가져 있기도 하고 하나만 요렇게 입력되져 있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이 있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 구분 기호가 플러스라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로 구분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쪼개는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인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수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수식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면 365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 뭐 매크로 같은 것들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매크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이 좋겠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불려지는 작업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파워 쿼리겠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렇게 얻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이다라 그러면 한번 먼저 해보시는 것들이 좋긴 하겠죠. 뭐 물론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그걸 따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먼저 이게 잘못되더라도 한 번쯤 해보는 것들이 늘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간단하게 표로 등록을 하고요. 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표로 등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를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을 호출을 해볼게요. 자, 그럼 화면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자, 탐색 창은 좀 닫을게요. 자,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 그럼 얘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쪼개는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다른 데에도 전부 다 가로가 들어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세트 미색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세트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미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모든 이 데이터들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면 이 대괄호로 닫히고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들은 필요한 데이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없애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대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데이터만 필요하니까 제가 요 열을 선택을 하고요. 변환 탭에 추출해 가서 구분 기호 뒤에 있는 텍스트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고 구분 기호를 대괄호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대괄호 뒤쪽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얻어 볼게요. 실제 뭐 이 작업들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가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제 변환 쪽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아래쪽 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열 추가 쪽에 가서 추출해 가서 구분 기호 뒤에 있는 텍스트를 별도의 열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뒤에 있는 텍스트를 물론 뭐 가로 열고 닫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분 기호 사이에 있는 텍스트를 얻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좀 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작 기호는 가로가 열리는 거고 종결 기호는 뭐 가로가 닫히는 거다.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오른쪽에 잘려져 나오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조금 화면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잘려져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미 잘려져 나온 거죠. 여기도 잘려져 나온 거예요. 가로가 있는 애들은 다 잘려져 나온 건데 실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가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와지지 않죠. 그럼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합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뭐 열병합 이런 것들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뭐 if 같은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니면 뭐 요 데이터가 반환되어지는 열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열을 하나 만들어서 수식을 하나 제가 열병합이라고 뭐 머리글은 그냥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도서라고 할까요? 뭐 나중을 위해서 도서라고 해놓고 제가 if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조건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요 구분 기호 사이 텍스트 열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겠죠. 더블 클릭해서 열 참조를 하고 나서 얘가 빈 문자 인경어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빈 문자가 들어가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빈 문자일 때는 이 도서명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아래쪽에다 엔터키 눌러서 도서명을 가져오도록 하고 else 아닌 경우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구분기호 사이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원했던 것처럼 여기가 비워져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져왔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가져와지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합쳐져서 들어와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두 개 열은 불필요하니까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면 되겠죠. 열 제거하고 자, 이 데이터를 이제 플러스 기호로 잘라 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나타나지도록 만들 건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왼쪽에 공백이 하나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없애주는 게 나중에 얻는 결과가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선택을 해서 변환 탭에 가서 서식 쪽에 가보면 공백 제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셀에 각 칸에 이제 선행 앞에나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거든요.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맨 앞에 있는 공백이 제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열을 분리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열분할 들어가서 구분기호 기준으로 잘라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잘려서 데이터를 먼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요 플러스 기호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아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고르시거나 사용자 지정에서 다른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각 구분 기호에서 다 자르면 되고요. 고급 옵션에 가서 행 옵션을 선택을 해서 얘들이 열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쪼개지도록 만들어 달라 그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깔끔하게 데이터가 잘려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 데이터를 이제 반환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원하는 결과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넘버하고 품번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 있게 나오도록 만들고 싶고 여기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지길 원했죠. 물론 이걸 이제 표로 그냥 그대로 반환해 놓으면 여기 중복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만들려 그러면 표는 뭐 이런 것들을 감춰주진 않으니까 피벗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로 이 데이터를 반환해서 이런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파일 탭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기존 워크시트의 이 아래쪽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구성되어질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넘버 집어넣고, 숫자니까 값 영역에 들어가지죠. 행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품번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해보고, 자,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요. 자, 그리고 도서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제로 이제 피벗 테이블이 압축 구조로 표시되어질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얘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테이블 구조여야 되겠죠. 자,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 표시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합 이런 것들, 요약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 탭의 부분합에 부분합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만 선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동일한 결과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꼭 뭐 파워 쿼리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 이런 식의 고치는 작업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에 좀 불편한 부분들 또는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파워 쿼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일단 뭐 제 모습이 조금 가려진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제 모습은 조금 감춰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